네, 안녕하세요. 2014년 이러닝 매치 포인트가 6월 26일 코엑스에서 있었습니다. 이러닝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이러닝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자리였습니다. 이 내용을 함께 랩업할 교육 영상 컨설팅 미디어맥의 정화식 대표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번에 주제는 플립 러닝이었습니다. 그래서 플립 러닝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좀 더 의미 있는 것들을 제가 들춰내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디어맥은 초중고 플립 러닝 컨설팅을 하고요. 기업 이러닝 컨설팅,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솔루션, 미디어 캠프 체험 교육 솔루션, 농축협 홍보 동영상 제작하고요. 특히 이제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SNS 마케팅 또는 홍보 교육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닝 매치 포인트는 이틀에 걸쳐서 이제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참 의미 있는 것들이 뭐냐면 지난번 3월하고 4월에 4월하고 5월이었던가요? 3월 4월이었던가요? 4월 5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플립 러닝 성공 전략, 즉 이제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KBS에서 아이들을 위한 플립 러닝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이따 다시 말씀드릴 텐데, 미래 교실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3편짜리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러닝을 다시 부각시킬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이 돼서 유러닝 연합회에서 이 플립 러닝 성공 전략이라는 책을 내놨습니다. 책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러닝 협회 사이트에 가시면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보시고요. 도입에서 제가 세월호의 교훈 부분을 좀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면 이 변화를 가져올 수 없고 개선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식스 시그마에도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측정할 수 있는 문제라면 반드시 개선할 수 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측정을 못했던 건 아니고요. 다 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너무 비용 많이 들어가고 선생님들 힘들고 아이들은 더 힘들고 학부모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가면서 돈을 벌어서 애들 학원을 보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의 구조가 계속 벌어지다가 이 세월호를 통해서 좀 더 부각이 된 거죠. 이 참 가슴 먹먹하고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뭔가 바꿔야 됩니다. 요즘 기업 교육도요, 창의적인 인재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창의적 인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인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그 회사의 프로세스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프로세스가 창의적이어야 인재들이 창의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어떻게 개선시키느냐, 이것이 우리가 행동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혹시라도 선장이 가만히 있으라라고 얘기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자기가 자발적인 판단을 내려서 이건 나가야 될 것 같다 그러면 나갔어야 됩니다. 정말 잘못된 리더가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긴 했지만, 우리 부모된 마음으로 봤을 때 아무리 선장이 그런 얘기 했었더라도 너희들은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절박한 심정인 거죠. 이런 심정을 담아서 이 플립 러닝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일남일녀가 있습니다. 다들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된 그 학교를 다니고 학습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좀 가득 담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동의대학교 정주영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체인지 수업 모형을 통한 플립 러닝 수업 사례입니다.
제가 이렇게 카피를 해서 올리긴 했는데요.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시간상 제가 포인트만 짚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학습자 요구 또는 개개인에 대한 퍼스널라이즈드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블렌디드 러닝이 지금까지는 대두가 되고 이것이 가장 큰 좋은 솔루션이라고 얘기가 됐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개념, 어떤 질서,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플립 러닝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시도해 본 거죠. 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무쿠, 미국의 명문대를 중심으로 해서 2002년부터 아주 오래됐어요. 2002년부터 아이비리그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된 개방형 온라인 강좌입니다.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스, 수강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수업료 없이 웹 기반으로 그리고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된 코스입니다. 속내는 좀 다릅니다. 속내가 이제 온라인 교육, 인터넷 교육이 이렇게 뜨다 보니까 학교가 판단을 빨리 내린 거죠. 이러다가 학교가 뒤처지겠구나. 여러 가지 판단 내린 겁니다. 수익도 떨어지고 뒤처지고 개방을 시켜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오픈해버리자. 지금까지 지식을 가르쳤던 것은 오픈해버리고 이제 새로운 지식, 새로운 학생들, 현실적으로 현장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내겠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런 강좌를 진행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개혁적이고 빠른 교육 컨셉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늦어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만 이따가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플립 러닝에 대한 이제 프로세스는 수업 전에 교수의 수업 동영상을 온라인에서 선행 학습하고요. 본 수업을 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업 중에는 참여식, 토론식, 협력 학습, 협동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럼 교수는 뭐 하느냐? 그럼 강의 안 하고 뭐 하느냐? 교수는 코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중재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안내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죠.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코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러닝 코치는 이제 액션 러닝에서 나오는 러닝 코치인데 제가 액션 러닝 코치를 자격증이 있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만 러닝 코치라는 것은 코치의 기본적인 컨셉, 즉 해답은 너희에게 있다. 나는 가이드만 해줄 뿐이다. 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약간 방향성도 잡아주면서 가야 되는 그런 코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후에는 학습 내용에 대한 평가도 하고 피드백도 합니다. 그리고 공유도 하고요. 이런 컨셉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이 프로세스대로 가게끔 만들어진 게 바로 플립 러닝이라는 얘기입니다. 플립 클래스룸, 플립 러닝 이 부분이 이제 플립 전과 플립 후가 틀리다. 그림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주안점으로 볼 것은 이 플립 클래스룸의 운영 부분입니다. 교수 설계 부분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에디 방식 있죠? 예, 이 교수 설계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분석하고 설계하고 또 개발하고 또 실행을 하고 또 평가를 하는 이 5가지 스텝은 큰 다름 없습니다. 별 다른 건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요 개발 부분하고 이 실행 부분입니다. 개발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면 교수 매체 개발, mp3든 오디오든 아니면 어떤 저작 툴을 써서 어떤 산출물을 가지고 공유하게 할 것이냐, 미리 공부하게 할 것이냐, 추가 보조 학습 자료 개발, 이게 사실은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죠. 이거를 할 것이냐라고 그거 하고 또 이제 실행 부분, before class, in class, after class, 그 다음에 학습자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데이터로 가져가서 이제 운영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 두 단계가 좀 다를 뿐이지 나머지는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셨고요. 운영도 보면은 이제 교직 과목 4개 분반해서 플랫폼은 페이스북을 썼습니다. 이 플랫폼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플랫폼을 뭘로 써야 되는지 이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시거든요. 이 플랫폼하고 LMS는 또 같이 붙어 있게 되죠.
LMS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여러 회사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크레이드라든지 KT 이노웨이드라든지 레드메이드가 되어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 쓰셔도 되고, 또는 페이스북으로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카페, 블로그 다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협의를 해서 선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플립러닝 클래스룸의 운영 중에 이제 계획 단계 개발 부분, 아까 제가 개발이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죠. 자이닉스사의 think라는 저작 툴을 활용하셨습니다. 이거 저도 써봤는데요. 상당히 스피디하게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이패드나 뭐 노트 이런 데다가 파워포인트, 강의가 준비된 파워포인트를 놓고요.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펜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강의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플랫폼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오늘 강의 중에 강의를 쫙 하신 다음에 이걸 써서 싱크탱크를 가지고 강의를 하신 다음에 강의 딱 끝난과 동시에 학생들한테 돌아가면서 봐. 다시 한번 기차 타고 가면서, 버스 타고 가면서, 또는 카페에서 복습을 해. 라고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스피드한, 심플하면서도 스피드한 그런 저작 툴입니다. 이걸 활용을 하셨고요. 비포 클래스에서 선행학습 실시를 확인 이제 하셨고, 3코어 시점 만들기 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이겁니다. 체인지 모델입니다. 체인지 모형. 아까 에디 모형을 가지고 그 과정 설계를 했는데요. 체인지 모형을 가지고 플립 러닝에 대해서 운영을 한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잘 잡아내셨더라고요. 체크. 선행학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너희들이 똑같은 출발점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거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안 한 친구들은 나가서 하고 오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하고 진행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플립 러닝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퇴색됩니다. 두 번째, 질문거리. 질문을 던지시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하고 싶은 질문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것을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상호 해결 활동을 가져가는 겁니다. 문제를 주어주고 그것을 여러 명이 함께 풀어나가는 거죠. 질문을 통한 보충과 심화학습에 몰입하기. 자, 노티스 부분인데요. 심화학습 또는 몰입,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실, 선행학습을 한 것들은, 인터랙티브하게 이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인터랙티브하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인 부분 위주로 하고, 선생님이나 교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표층적으로 이해한 상황에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심화하고 싶은 생각, 좀 더 몰입해서 뭔가 해보고 싶은 생각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때 트리거, 뭔가를 딱 던져줘서 문제에 대한 것을 던져줘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주목하는 것도요, 주목해 이렇게 해서 주목하지 않습니다. 선행학습을 하고 난 친구들은 문제를 딱 던져주면은 자기가 알고 있던, 자기가 체험했던 그런 것들과 함께 결부가 돼서, 또는 조사해온 것들과 결부가 돼서 자기 스스로 문제를 풀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이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이제 그룹핑이죠. 그룹핑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견을 모아서, 첫 번째는 이제 여러 명이 함께 그룹 져서 모듬으로 활동을 하면서 참여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는 어떤 분위기를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의견을 모아서 또 발표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발표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어쩌면은 이걸 좀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하기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공유하고 또 발표하고 공유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제 3Q라는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하셨네요. 질문을 공유하고 질문 선정하고 질문 해결하는, 즉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질문을 해결하게 하는 그런
자잘한 프로세스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요 그림들을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플립러닝은 문제 해결 방법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으면 평탄한 삶을 살면은 나중에 문제가 닥쳤을 때 그걸 어떻게 핸들링 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경우를 종종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는 그걸 대비해야 되는 거죠. 준비해야 되는 거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것들, 그것이 좀 더 현실적인 것이죠. 세월호 가만히 있으라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있는 대로 주입식으로 교육받은 대로 가만히 있을 것이냐, 아니면 판단을 해서 서로가 이렇게 말을 해서 우리 나가자 라고 할 것이냐. 예, 만족도는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팀 활동 발표, 발표하기, 평가하기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교우 간의 관계도 좋아졌다고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짧게 그 동의대에서 한 것을 이제 공유를 했는데요. 상당히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한 가지 더 아까 운영 단계에서 소크라티브 이 앱을 썼는데요. 이건 한번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소크라티브.